안녕하십니까, 윤소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뉴스나 기사 이런 것들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SNS 이런 데다가 댓글 다시잖아요. 근데 댓글 달 때 이제 악플, 악성 댓글 이제 이런 거 달기도 하는데, 이제 비판하는 걸 내용을 적을 수도 있는데 품위 있게 적고 그래야지 이게 자칫하다가는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절하하는, 훼손하는 그런 표현들을 적었을 때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에 따라서 이제 모욕죄가 되기도 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든지 이런 어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엄청 길어요. 근데 보통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1항은 이게 일반 명예훼손하고 모욕죄하고 다른 것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항은 비방을 목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2항은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이제 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실대로 얘기한 거하고 이제 거짓말로 얘기한 거는 처벌 수위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요 사례가 뭐냐면은, A가 이제 2016년경의 뉴스 기사에 리듬체조 선수 관련해가지고, 성적 조작의 수혜자라는 그런 표현을 댓글 중에 이제 일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가 그걸 작성하고, 근데 이제 이 리듬체조 선수는 성적 조작과 무관하다. 무관함에도 이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뭐냐면은, 죄는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 한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고 싶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으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A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이제 평등권, 행복추구권 이런 거 침해됐다 이런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2023 헌바 739 판결이거든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해요.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모욕죄하고 명예훼손보다 비방 목적이라고 하는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방 목적이 뭐냐, 요거를 판단할 때는 뉴스의 기사나 내용, 그리고 댓글이 작성될 당시의 다른 댓글들의 상황이나 내용, 그 다음에 댓글 전문을 봐야지. 전문을 봐가지고 명예훼손의 구속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공연성이라든지 명예훼손적 표현, 이제 모욕적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비방 목적을 해석할 때는 이게 추가적인 주관적 요소잖아요. 의식적 요소.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심에 있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비방 목적의 표현이다라고 제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댓글 일부만이 일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댓글 전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들의 상황이나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요 A가
그 댓글 적은 걸 보면은 해당 뉴스나 기사와 관련해 리듬츠 선수가 성적 조작 수혜자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 리듬츠 선수가 성적 조작으로 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글을 다시 다 읽어보면 이 리듬츠 선수는 성적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그 기재를 해놨어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A가 린체르 선수, A가 린체르 선수가 성적 조작으로 상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일부 수혜자라는 표현만 딱 발췌해서 보면, A가 그 해당 린체르 선수가 성적 조작으로 상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재가 말하기를 이제 A에게는 그 리듬체조 선수 고소인에 대한 명예나 그 다음에 그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 이런 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평등권 위반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침해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자, 이제 두 가지죠. 명예훼손, 모욕죄 너무 잘 아는 거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비방할 목적은 전체 내용을 봐야 되고, 다른 댓글 내용도 봐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좁게 해석해야 된다. 명예에 대해서 가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이렇게 제한해서 봐야지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댓글이라든지 SNS 상에서 나누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 연예인 누가 있었는데 허위사실로 막 댓글 막 올라와가지고 수십 명을 집단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건 가급적 좋은 얘기 적어주고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악성 댓글 악플 적을 때 그러면 적는 사람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보는 대상도 연예인이나 공인들도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좀 품위있게 비판을 이제 팩트를 가지고 품위있게 그렇게 해서 댓글 달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허위사실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천박하고 쌍스러운 그런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특히나 비방할 목적까지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이제 인정돼 버리면은 처벌 수위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뭐냐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나 이런 댓글 오면 내용 좋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데, 저는 법률 얘기를 하니까 딱히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하튼, 우리가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건강한 댓글 문화, 이런 걸 형성하는데 각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